찍고 새로운 숲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상당히 기하학적인 어떤 무늬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개를. 안녕하세요, 에어로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잉크스케이프의 Shapes 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Shapes 툴은 잉크스케이프의 도구 툴이 있는 왼쪽에 보시면 Select 툴과 Node 툴 아래에 Edit Node 툴 아래에 있는 사각형과 원형, 그리고 다각형, 그 다음에 정육면체, 그 다음에 스피럴이라고 하네요. 스피럴, 이렇게 5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도형 툴은 활용하기에 따라서 많은 이미지를 제작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시간을 아껴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의 소질이 없기 때문에 이 도형 툴을 이용해서 캐릭터를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이 로고를 제작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 툴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새로운 파일을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파일을 하나 준비해 놓고, 도큐먼트 프로퍼티스, 그러니까 파일 메뉴에서 보시면 여기 아래쪽 부분에 도큐먼트 프로퍼티스인데요, 요걸 선택을 하셔서 랜드스케이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와서 도형 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먼저 사각형 툴인데요, 사각형 툴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 거의 원형 모양으로 나왔죠. 원형 모양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전에 사용하던 게 이런 원형이 있는 모양의 사각형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각형을 그릴 적에는 여기 우측에 보시면 직선 모양이 있죠. 직각 모양의, 요걸 갖다가 클릭하시면 직각 모양의 사각형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형 모양을 그렸을 적에 보면은 여기에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에 꼭지점이 보이고요. 그 사이 보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원형 꼭지점이 있습니다. 요 원형 꼭지점을 싹 드래그를 하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끝, 그러니까 둥근 모양의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사각형을 그렸을 경우에는 원의 모양을 그릴 수가 있겠죠. 정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꼭지점을 이용해서 끝이 둥근 사각형을 그렸기 때문인데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사각형이 그려지죠. 이 정사각형이 그려진 상태에서 둥근 모양의 꼭지점을 드래그를 이렇게 하면
예, 끝까지 내려오죠. 중간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원의 모양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원의 모양이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회전을 하면은 회전 모양이 나타나지만 이거는 회전 모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의 형태이기 때문이죠. 대신에 여기에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회전이 되겠죠. 이렇게.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각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사각형도 지금 꼭지점이 직각인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은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그러니까 Shift 키는 좌우가 똑같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 중심점에서 이쪽으로도 커지고 이쪽으로도 커집니다.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 중심점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마우스가 가는 쪽으로만 그 사각형 형태가 커지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길게 이렇게 긴 직사각형도 만들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긴 직사각형도 만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좌우로 길쭉한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사각형 툴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원형 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꼭지점을 이용하면 이렇게 원을 잘라 먹는 이런 원을 만들 수 있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속성창이 있죠. 이 속성창에 따라서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반원이지만 반원에 가깝지만 한쪽은 선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정원을 그리면 이렇게 정원이 다시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형 툴을 그려봤고요. 사각형도 하나 그려봤죠. 사각형도 그려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각형입니다. 다각형인데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각도를 변형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이 뾰족한 삼각형,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그려볼까요? 위쪽이 위쪽이 뾰족한 삼각형. 그러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적당한 크기의 어떤 각도가 일정한 크기로 움직이죠. 그런데 Shift 키를 누르면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크는 것, 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각도가 자유롭게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ift 키의 기능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도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게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는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3차원의 꼭지점이 나타납니다. 이걸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S키를 누르시면 안되고 노드를 이용해서 자, 이 상태에서 요걸 꼭지점을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면 두께가 조절이 되죠. 각도도 조절이 됩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지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요것도 하나 그려봤죠.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피럴 하는 거는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절하고요. 마음대로 크게 가져갈 수도 있고 작게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찍어 가시고 다시 한 번 더 그려 볼게요. 또 그릴 수 있죠. 이렇게 또 찍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래 가지고 또 찍고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찍고 새로운 스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상당히 기하학적인 어떤 무늬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개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꼭지점이 있는 만들어 놓고 원을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꼭지점을 더 크게 더 작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안이 빈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도형들을 이용해서 뭘 만들 거냐 하면요, 제가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요 요것보다는 요 구글 드라이브 도형 툴의 결정판이라고 하는 거, 이걸 해보겠습니다. 스컬프 트리스 로고, 요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스컬프 트리스 로고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요, 자, 자, 요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황금 비율이 뭐냐 하면 수학자가 삐리삐리한 파랑새 하여튼 삐리삐리삐리한 파랑새 황금 비율이 1.618입니다. 황금 비율이. 이 황금 비율을 가지고 황금 비율 1.618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 보이는 이 스컬프 트리스 로고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제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먼저 원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정원을 그립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정원을 그리고요. 요 원의 속성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 그러니까 높이와 가로, 그러니까 가로 세로죠. 있는데 요걸 갖다가 100으로 일단은 맞춥니다. 100으로 맞춰 놓고요. 지금 요 보시면 가운데 열쇠 모양이 잠겨 있죠. 이거는 뭐냐면 가로와 세로가 똑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똑같이 키우면은 똑같이 크게, 그렇게 이제 좌우가 똑같이 이제 크거나 작아진다는 거죠. 자, 요 상태에서 요거는 컬러를 약간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약간 화이트 바탕색이니까 요거를 컨트롤 D 해가지고요. D 해가지고 요거는 여기에서 나누기 1.618 합니다. 나누기 됐죠. 그런 다음에 요거는 검정색으로 합니다. 자, 요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D를 해서요, 한 번 더 나눠줍니다.
자, 여기 지금 1.618 되는 거죠. 요걸 검정색으로 하고요. 요거를 컨트롤 D 해가지고 한 번 더 나눠주겠습니다. 나누기 1.618로 나누면 또 이렇게 작아지죠. 근데 요 작은 거를 복제를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한 번 더 나눠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세 개의 구체가, 세 개의 원형이 전부 다 황금 비율의 어떤 조합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전체를 컨트롤 전체를 클릭해서요. 컨트롤 D 합니다. 컨트롤 D 해서 이쪽으로 한 개를 복제를 합니다. 여기서 뭘 하느냐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작은 원을 땡겨옵니다. 땡겨오고 작은 원을 여기 적당하게 땡겨옵니다. 적당하게 땡겨오고 지금 요거와 황금 비율이 맞는 원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키웁니다. 적당하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 꼭지점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요 작은 원하고 이렇게 키웁니다. 자, 작은 원과 맞아졌죠. 그러면 작은 원을 놔둔 상태에서 이 원과 바탕색이 되는 요 원을 여기 보시면 메뉴에 보시면 패스 메뉴가 있죠. 여기에서 디프런트를 합니다. 디프런트. 자, 그러면 이 지금 가운데 게 없어지면서 요런 반원의 형태가 남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 원을 정확하게 이제 갖다 넣어야 되는데 컬러를 요걸 아래쪽에 컬러를 살짝 바꾸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 패스를 쓰기 위해서는 이게 분리가 돼줘야 되거든요. 분리가 돼줘야 되는데 분리되는 포인트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Z 했어요. Z 해서 선택되어진 것을 주밍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원에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이제 일치가 되는지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모서리 부분이 분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살짝 자,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요. 이것과 이거를 동시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S키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패스 마찬가지 디프런트 합니다. 그런 다음에 중간에 요원이 이렇게 따졌으면 그대로 패스해서 브레이크 어파트 합니다. 자, 브레이크 어파트 했을 적에 요 칸이 지금 두 개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두 개로 안 나누어졌잖아요. 이거는 두 개가 지금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패스가 지금 잘못된 거죠. 잘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거를 자르기 위해서 조금 더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different. 그런 상태에서 다시 break apart.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요거와 요거가 이제 분리가 되었죠, 완전히. 그러면 불필요한 부분을 빼내기 위해서 이걸 옮깁니다. 이렇게 따로 떼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지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요 컨트롤 작은 원을 갖고 옵니다. 작은 원을 갖고 와서 여기에 이렇게 이어줍니다. 자, 요 부분이 지금 안 매끄러울 수 있습니다. 안 매끄러울 수 있는데 요 전체를 지고 패스해서 유니온 합니다. 하나의 모델로 하나의 도형으로 합쳐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원을 가지고 와서 자, 이거하고 정 위치를 중심을 맞춥니다. 세로 중심을 맞추죠. 그리고 끄트머리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봅니다. 가로 중심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지금 정 중심이 안 되니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거를 복제를 합니다. 컨트롤 D 했어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회전입니다. 회전. 요거는 가로 뒤집기. 요거는 상하 위아래 뒤집기. 그러면 위아래 뒤집고요. 가로로도 한번 뒤집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원래 있던 거하고 똑같이 이동이 됩니다. 근데 원래 있던 거랑 똑같이 가면 안 되니까 요거는 밑으로 가겠습니다. 밑으로. 그래놓고 Shift 같이 눌러서요. 우측 끝단 맞춥니다. 이렇게. 하나는 좌측 끝단, 하나는 우측 끝단 이렇게 맞추어졌죠. 여기 지금 끄트머리 보시면 살짝 내려왔죠.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컬프트리스의 로고를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3D 그라디에이션을 주면 되는데요. 먼저 아래 도구를 선택하고 그라디언트를 줍니다. 이렇게. 그라디언트 도구는 이렇게 자, 원형으로 줘야 되죠. 자, 원형으로 줄 때는 필 앤 스트로크에서요. 그라디언트 원형. 여기에 보시면 필을 채우는데 색상, 완전히 채우는 색상,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직선, 그라디언트 레디얼, 그러니까 원형 그라디언트, 그 다음에 요거는 투명. 이렇습니다. 자, 선택합니다. 요거를 선택하면 이렇게 원형 모양의 그라디언트가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에 가운데 있는 색깔을 화이트로 합니다. 화이트. 그 다음에 여기 끄트머리에 있는 색깔을 원래 기존에 있던 약간 연회색으로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걸 조절합니다.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이 지금 원이 한 개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원이 아니고 이 지금 테두리를 만들어 놓았네요. 필 스트로크가 지금 이 그라디언트를 먹게 됐네요. 필 스트로크는 없고 스트로크는 없고 필만 그라디언트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완전히 이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 컬러를 화이트로 줍니다. 화이트로 주고 이 컬러를 이 컬러가 선택되었을 때 약간 회색으로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포인트를 움직여 줍니다.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선택해서 당깁니다. 이렇게 당겨주고요. 여기에 포인트를 하나 더 줬어요. 이렇게 이 포인트를 조금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요 잉크스케이프의 그라디언트는 이런 식으로 원형 모양을 하는 것도 이렇게 재밌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쉽게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그라디언트를 할 것인가. 자, 그런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그라디언트를 주는데요. 요 컬러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이래 줘야 되네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에 흰색이 있는 데가 조금 밝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그라디언트를 여기는 자, 여기에 움직여야 됩니다. 요 밑으로. 여기가 조금 더 진해져야 되고 여기에 근데 요게 포인트를 너무 많이 당기는 것보다는 색깔을 조금 더 주겠습니다. 여기에 가운데 요래 하면 요 포인트 색깔이 요 정도로 되겠죠. 요 정도로. 그러면 요거를 조금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포인트는 검정색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가 지금 흰색이 있으니까 흰색이 있는데 여기를 약간 이렇게 주겠습니다. 요것도 그라디언트를 지금 이렇게 줬는데 여기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서 요 색깔을 요 세 번째 걸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살짝 더 올려볼게요. 예.
자, 요 상태에서 우선 요 배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은 이제 그라디언트를 줬지만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배경을 선택을 하고요. 배경을 선택을 하고 요거를 맨 아래로 내립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현재 요 개체 오브젝트들도 지금 투명도가 72 정도밖에 안 되죠. 이걸 갖다가 100%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라디언트를 다시 한번 더 설정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봐서는 뭐 그리 나쁜 그라디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하면서 스컬프 트리스의 로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처럼 도형을 이용하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원하는 어떤 목적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도형 툴을 이용해서 이미지나 로고 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 펜 툴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형 툴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